12%에서 20%까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두 달 사이 0.25로 파격적인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이었죠.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꺾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케미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너무 올라서 조금은 조용한 연말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수록 더 기운 내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주변 지인들께 문자나 전화도 한 번씩 하면서 정도 나누고 못다한 올해 얘기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마감하면서 올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 편에 걸쳐서 준비했으니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올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때 이랬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올 1월 거의 모든 뉴스에서 2022년 부동산이 12%에서 20%까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거의 대세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경제전문지 포춘지만 미국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대부분의 뉴스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진로우나 레드핀에서조차도 16에서 20%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매물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것이었죠. 심지어는 40년 만에 매물 수요가 가장 최저 수준이었다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2년의 부동산 시장은 2021년에 이어서 부동산 강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2022년 1월 이자율은 3.5% 정도로 아주 좋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2021년에 집을 구입하지 못했던 바이어분들이 2022년에는 이런 좋은 이자율의 집을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3월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많은 분들의 상담과 매매를 도와드렸고요. 그런데 2월 23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정말 많은 언론에서 설마 러시아가 전쟁을 하겠어? 이렇게 엉터만 주다 말겠지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전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전 세계가 이러다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패닉에 빠질 무렵 미국 연준에서 3월 17일 0.25였던 금리를 0.25 올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0.25%의 금리는 2020년 1월 세계를 강타했던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면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2020년 1월 1.75%였던 금리를 두 달 사이 0.25로 파격적인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각 나라들은 앞다투어 자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미국만 말씀드리면 2020년 한 해에 자국민에게 푼 돈이 6조 달러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오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많은 돈을 지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좋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현재 이런 심각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연일 주식이 상승했고요. 팬데믹이라는 바이러스에 패닉이 생겼던 사람들이 쉽게 돈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다라는 환상과 함께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바뀌지 않아도 생각을 합니다. 잠시 얘기가 좀 다른 곳으로 갔네요. 본론으로 돌아가 정말 오르지 않을 것 같았던 금리가 2022년 5월 5일 1%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금리도 6월부터 슬그머니 5%가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아마 이때부터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꺾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5월에 집을 구매한 분들은 그래도 6월에 나쁘지 않은 이자율로 클로징이 된 반면에 5월까지 집을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6월에 이자가 급등하면서 과연 이런 높은 이자율로 집을 사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막 내리기 시작한 시기였으니까 아직 집값은 비싼데 이자율이 너무 높고 정말 이런 시기에 집을 구입하시려고 권하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2022년 6월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 사태,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린 나머지 갑자기 떨어지는 화폐 가치로 시작된 초인플레이션, 고유가, 기본적인 물가, 소비재들의 가격이 인상되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주식도 연일 하락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6월까지 말씀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나머지 6개월은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잘 알아야 나의 미래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또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미부동산 해방일지, 융자 용어 DTI. 융자 시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에 DTI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줄임말로 총 소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을 말합니다. 연소득이 8만 불이고 매년 나가는 부채가 4만 불이다라고 가정하면 DTI는 50%가 됩니다. 단 이때 부채는 나의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는 부채만을 말합니다. 매달 사용하는 모든 지출이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은행에서 융자에 필요한 DTI는 49% 미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DTI를 꼭 49%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융자 시 DTI가 낮을수록 융자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DTI 퍼센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949-767-8949 또는 kevinkim4989@gmail.com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2022년 미국 부동산 총정리 두 번째라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